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찻집.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서 혼자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인, 그 눈빛, 그 웃음, 그 작은 손동작까지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은주와 똑같았습니다. 너 은주 아니야?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수진이에요. 은주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손끝의 습관, 그리고 미소까지 잊을 수 없는 은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을 가리키며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민수? 민수? 왜 이 이름이 자꾸 떠오르지?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죽은 아내 은주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제 이름은 박민수, 올해 60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혼자 하숙방에 살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무뚝뚝하고 말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겨울,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송파에 있던 한빛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붕괴했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지던 그 장면, 저는 차가운 화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은주가 그 건물 지하 1층 서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제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구조대가 수색했지만 은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사망 처리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직장도 그만두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은주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습관처럼 끓였지만 그 국물은 언제나 제 눈물로 짠맛만 가득했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같이 먹자. 내가 아직 너 못 잊었어. 그렇게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민수야, 이제 좀 잊어라. 은주 씨도 하늘에서 널 보면 속상해할 거야.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은 그 고통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종로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은주와 똑같이 생긴 여인을 마주친 겁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작은 스피커에서 흐르는 재즈 선율이 이상하게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은주가 아니에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수진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까부터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 사진 속 여자가 저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진은 제가 결혼 초기에 은주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한빛, 백화점.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단어를 아는 걸까요? 그건 은주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곳이자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2008년 겨울 송파에서 일한 기억 없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민수, 민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은주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은주가 아니에요. 전 수진이라고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기억의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듯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가쁘게 호흡을 내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씨,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당신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 사진 속 여자가 저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제 눈가도 젖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는 언제부터 기억이 없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쯤?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냥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었죠? 그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의사도 간호사도 얼굴이 희미해요. 다만 제 이름을 수진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이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전 한빛백화점 붕괴 당시 은주는 구조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녀가 극적으로 살아남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단 한 번도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떨며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무너지는 건물, 짙은 먼지,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민수야 라는 목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15년 전 잔해더미 앞에서 외치던 절규였습니다. 은주야!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몰려오는 듯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 민수? 왜 이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녀는 갑자기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발 멈춰주세요. 저는 급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나야, 민수야, 내 남편이라고.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은주가 아니에요. 저는 수진. 그 순간 그녀의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쿵! 그녀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장과 주전자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은주야, 정신 차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점점 감겨갔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또 이럴 수는 없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찻집 주인이 달려와 벨식 주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제 손에 잡힌 그녀의 천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되세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응급차 안에서 무의식 속에 그녀가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 15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단 한마디. 여보?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나를 또 떠나지 마. 얼마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진탕 증세가 있어요. 충격으로 인해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면 곁에서 잘 지켜보세요.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야. 네가 머리를 다쳐서 여기로 왔어? 제가 다급히 대답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15년 전 제 아내 은주가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정말 기억나는 거야? 나 민수야, 내 남편이야.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나? 민수야? 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했던 날, 매일 함께 웃고 울던 날들, 다 기억나. 저는 눈물이 쏟아져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야, 정말 너였구나. 15년 동안 나 혼자만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빛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난 서점 안에 있었어.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어. 그 후 기억이 나지 않아. 눈을 떴을 땐 다른 병원 응급실이었어. 내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떠돌았어. 공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도 있고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이름을 불렀어. 은주야!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잠들었다가도 가끔 눈을 뜨며 제 손을 꼭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꿈은 아니지? 아니야, 꿈 아니야. 네가 돌아온 거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15년 동안 갈라놓았던 시간과 상처가 그 순간 조금씩 봉합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은주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제 팔에 기대며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 아직 있어? 저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야, 너무 외로워서 떠났어. 지금은 허름한 하숙방에 혼자 살고 있어.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집을 구하자.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우리는 바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은주가 양념을 맞추고 제가 두부를 썰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맛이 예전 그대로야.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같이 끓이는 거네. 그래, 이제 매일 아침 같이 끓이자. 그날 우리는 밥상 앞에서 오랫도록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있던 그리움과 아픔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낮에는 제가 일터에 나가고 은주는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산책을 나가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수 씨 아내분 아니에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오다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네. 은주는 조금씩 동네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김치를 담그며 웃음소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강물에 비치고 바람이 은은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대 없인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신혼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만의 합창처럼 노을 지는 강가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15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이제는 어디도 가지 마.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응,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낡은 빛바랜 결혼사진 대신 새로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의 얼굴은 세월만큼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신혼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다른 삶을 살아도 결국은 다시 길을 찾아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것.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요.